술만 마시면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쵸? 내가 그래 내가. 이거는 또 스트레스와는 상관없고 그럼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, 내하 수치의 그 부분을 좀 마비시키거든요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아, 오늘 주제는 예. 저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폭식을 합니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먹게 된다. 그렇죠.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 거,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, 맞아, 빵 맞아. 뭐 이런 것들, 맞아요. 과자. 근데 아마 이거는 진짜 유튜브 보시는 지금 구독자분들은 네.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. 예, 그리고 예.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.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배달이 잘 되니까 쿠팡 이츠나. 땡길 때 그냥 해가지고 오면 또 드시고, 네.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.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 뭐 어떤 변화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처음엔 좀 식욕이 좀 떨어집니다. 어. 왜냐면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올라오거든요. 긴장, 불안 그런 네.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지속되면은 그 상태를 몸이 견디기를 너무 힘들어해요. 그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고 그다음 별개로 또 우리가 식욕 저하가 됐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요거를 다시 높여요. 왜냐면 내가 혈당을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. 맞아요. 네네. 이걸 이렇게 땡겨내야 될 거 아니야. 뭘 먹어야지. 먹어야지 이걸 에너지를 채우니까. 저장을 해야 되니까. 계속 이 혈당을 높여서 네네. 내가 대응을 해야 돼. 그러면서 동시에 복부의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. 장기적인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.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좀 대처할 단기적으로는 먹어. 어. 장기적으로는 저장해. 최악이네. 어, 그 결과가 저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중이 증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몸에 그렐린이라는 식욕 증가 호르몬 분비를 시켜요. 네.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식욕을 더 땡기게 하고 또 그러면서 식욕 땡기게 하면서 당이랑 탄수화물을 더 땡기게 합니다. 왜요? 왜냐면 이제 단백질이나 네네. 지방은 우리가 한번 저장돼 가지고 다시 당으로 바뀌려면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, 단계를. 바로 못 쓰니까. 근데 당이랑 탄수화물은 바로 바로 쓸 수 있고. 바로 이게 에너지로 작용을 하니까 단 거, 탄수화물이 땡기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위기라고 느끼고 그렇죠. 생존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이 그런 거네요. 식욕 늘리고 왜 하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원시 시대 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생명의 위협이니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돼서 아마 에너지를 끌어당기려고 그랬던 것 같긴 그랬던 해요.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되게 힘든 날에 예. 단계 땡기잖아요. 그게 또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로토닌, 우리 항우울 호르몬이라고도 예. 불리는 네.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세로토닌 크래쉬 현상이 발생합니다. 네. 세로토닌 크래쉬가 발생하면은 이제 뇌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당이랑 탄수화물을 좀 흡수하려고 해요. 왜냐면 이 녀석들이 한두 시간 정도는 반짝 그 역할을 한대요. 세로토닌이 해줄 수 있는 항우울 효과를. 문제는 지속력이 없어. 먹어가지고 채웠는데 부족하면 또 그것이 크래쉬가 되는 거예요. 악순환이 되는 거죠. 저는 이제 그거를 부정적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가장 빠르게 탄수화물. 흡수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랑 당이죠.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이렇게 아쉬운 대로. 하는군요. 근데 네. 또 한두 시간 있으면 또 떨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로 환자분 오시는 분들 중에서 폭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나 당이 땡기는 거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.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죠?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탄수화물 당 땡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.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왜냐면 또 그렇죠. 체중 찌고 막 뭐 먹은 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고 맞아요. 막 자괴감 자책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렇죠. 예. 우리 기존의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식습관이겠죠. 아무래도 당이랑 탄수화물 땡길 때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덜 들어오게 하려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단백질 제품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나 쉐이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처럼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뭐 주기적인 운동이라든지 운동 자체가 뭐 세로토닌 분비한다는 건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맞아요. 이제는 그리고 적절한 수면과 휴식도 많이 필요하고요.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사실은 약물적인 치료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스트레스성 폭식에 도움되는 약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. 있죠.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. 운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좀 그렇죠, 다시 그렇죠. 얻어서 세로토닌을 좀 늘리는 것도 맞아요. 방법일 것 같아요.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래서 이완시키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대체하는 것도 꼭 나쁘진 않은 것 그런 같아요. 단계 땡길 때 샐러드가 땡기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렇긴 하죠. 일단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. 네. 그러면 그래도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뭘 이렇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케이크, 초콜릿, 사탕 이 중에 굳이 선택을 하신다면? 아,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초콜릿 중에서도
다크 초콜릿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. 오, 왜요? 카카오 함유량이 높을수록 더 쓴맛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단맛을 살짝 느끼면서도 단맛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좀 조절해주고, 실제로 카카오 자체가 약간 각성 효과도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떨어진 기분이라든지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네,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싶습니다. 의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다크 초콜릿을 먹으라고 지금 그나마. 권유를 그나마 중요한 거 하나는 갈증 나는 거를 당 땡기는 걸로 좀 착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. 단계 땡길 때 먼저 물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허브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좋고요. 코코넛 워터 그것도 되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수분을 먼저 섭취를 해보신 다음에 이것이 정말 내가 당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어떤 가짜 욕구인지를 좀 감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술만 마시면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. 그쵸? 내가 그래 내가. 이거는 또 스트레스와는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포만감을 느끼는 부분, 내하 수치의 그 부분을 좀 마비시키거든요. 술을 마시면 뭘 먹어도 그렇게 배부르다는 느낌 안 맞아요, 드시고 더 먹게 돼요. 폭식도 하고 술도 많이 드신다면 술만 좀 줄여도 폭식이 좀 성향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. 그런 일이 없죠, 애초에. 예. 네. 다음번에 이제 그럼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른 또 영상으로 찾아뵙죠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